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양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연기를 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날짜가 또 다가오고 있죠. 10월 17일이 납입일 마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금양이 진짜 살기 위한 수단이 뭔가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그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상패 규정이 좀 개정이 된 거, 그 감사 의견권과 관련해서 개정이 된 거,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두 가지 건이 되어야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건 중에서 하나라도 좀 돼야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잭팟주도 하나 공개를 하니까 이것도 금양에서의 손해를 꼭 만회를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금양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양은 제가 중요사항이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고요.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양권과 관련해서 중요 말씀을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 이걸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궁금한 점도 해소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통로를 드리자면은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금양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뭐 잘 아시는 거죠. 뭐 지금 유상증자 납입일이 또 한 번 연기됐고 10월 17일로 4,050억의 유상증자 납입일이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른 기업들 좀 보니까 자, 감자라는 수단을 통해서 또 재무구조 개선해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기업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감자를 해서 금양이 감자를 해서 그래서 회생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감자라는 것이 자본 잠식일 때 이제 이걸 이용을 합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 대비해서 자본 총계, 즉 회사의 재산, 이걸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하면은 자본금을 줄여요. 이게 작아집니다. 자본 총계는 그냥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본 잠식을 당했던 기업은 이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양이 여러분 자본 잠식입니까? 자본 잠식은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그죠? 자본 총계가 4,861억이에요. 자본금은 여기 319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 잠식이라면은 감자를 해가지고 어떤 재무구조 개선해서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죠? 유동자산이 785억인데 지금 유동부채가 7,046억. 그러니까 부채가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261억씩이나 앞가지가 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금이 문제인 것이지 감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돌파구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우리가 감자건을 해가지고 금양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목을 매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일단 뭐 유동 부채보다 그렇게 작으면 결국 뭐 부도가 먼저 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자는 지금 현재 대안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자금이 들어오려면 뭔가 금양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보여줘야 될 것도 없이 일단 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뭐 개선 기간은 우리가 4월 14일까지로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23만 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여러분,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자꾸 증자를 연기를 하니까 이거 불성실 제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작년도 10월 28일에 10점 벌점을 받았죠. 10점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 벌점 받으면 뭐 15점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뭐 일단 불이익을 또 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기업이 없어지느냐 마느냐 상황에서 이게 뭐 대수냐, 벌점이 대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제재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제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재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주 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못합니다.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 6월 달에 증자하기 시작해가지고 증자 발표하기 시작해가지고 12월 정도면 이제 6개월이 지나면 그러면은 일단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되는 것이다. 근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코스피 그리고 상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뭐 이거는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논점은 이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아티클들이 비슷비슷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소기업신문에서도 그 불성실권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 전에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갚아야 될 차입금이 2,538억, 공사대금 미지급금도 3,054억, 이게 문제다. 뭐 이런 건에 대한 기사가 실린 거 여러분들 좀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건데, 여기 나와 있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중소기업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논점은 부산시에서 부산기업 아닙니까? 지금 금양이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줄 경우는 이거는 어느 정도 돌파가 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상증자 대금 들어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부산시의 지원이에요. 네. 요 대체안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기사에서도 끝부분에 나왔지만 부산형 산업안정화 펀드, 특례 보증, 민간 투자 연계 등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부산시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는 숨통이 그래도 조금 트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건에서 뭔가 돌파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바람은 있다고 하는 거, 요거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여러분, 요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금년도에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것이 이제 금년도 1월에 나왔던 거, 요거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의견 거절권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올해 감사 의견이 또 의견 거절이 된다. 작년에 물론 의견 거절이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도 의견 거절이 된다. 2번 연속해서 의견 거절이 되면은 2회 연속 미달이죠. 이거는 이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의 신청이 불가한 형식적 사유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막바로 상폐되고 막바로 정리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틀린 부분이죠. 요거는 일단 생각해 두세요. 예. 근데 이 감사 의견이 이제 나오는 것은 내년도 뭐 1월 달에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려서 나오겠죠. 뭐 3월 달이나 4월 달 나옵니다. 뭐 그 전에 유상증자 대금 들어오면 물론 오케이입니다. 그죠?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어쨌거나 유증대금 들어와야 된다. 뭐 계속 그 양측이 소년이지만 일단 나비빌날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부산시 지원 이런 건도 우리가 또 돌파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런 건에 대한 그 신속한 재료나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 전번으로 그 금양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금양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 옆에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셔야죠.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잭팟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꼭 잭팟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외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